첫 문장 보자. 20세기가 접어들면서 인류학자들은 그래서 trained의 동그라미 앞에 화살표 훈련을 받은 자연과학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시 상상하기를. 그래서 begin 다음에 투부정사 ing 다 되는 거지. what의 형광펜, like의 형광펜. 학교 시험 문제가 what입니까? how입니까? 문제가 잘 나오지. 의문사 문제거든. 의문사 what은 뒤에 명사가 없어야 돼. 명사를 모를 때 what을 써주는 거야. 즉 여기서 like가 전치사 like거든. 지금 전치사 like 뒤에 목적 없지. 그래서 what을 이렇게 써주는 거지. how는 언제 쓰는 거냐?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모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how 뒤에는 웬만하면 다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야. 여기서 학교 시험 문제 like를 쓰면 what을 써줘야 되고 like를 빼봐. like를 빼면 look이라는 동사는 감각동사야. look 다음에 형용사 맞아? look 다음에 형용사를 모르면 how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뭐야? what 대문자 A like는 how랑 똑같은 거야. what A like는 how랑 같은 표현이다. what과 like는 how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인류학이 무엇처럼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how, what이랑 how 이렇게 병렬 구조지. 의주동 이렇게 어떻게 사회과학자들이 go out 시작해야 되는지 studying 연구하는 것을 문화 집단을 끊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20세기 인류학의 새로운 연구 방식이야. 20세기 인류학의 새로운 연구 방식.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몇몇의 이러한 인류학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접속사를 원을 person으로 한 사람이 at least 가로치고 적어도 소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spend 시간 ing야. 그래서 observing의 형광펜, talking의 형광펜. 투부정사 나오면 틀리지. 상당한 시간을 실제로 관찰하고 대화하는데 사람들을 그래서 study에 동그라미 people의 화살표 연구되어진 끊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인류학자 20세기 인류학자 땡땡 현장 중심 연구야. 20세기 인류학자들은 현장 중심의 연구이다. 세 번째 문장 초기의 민족 지학자들은 여기서 초기의 민족 지학자는 과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과거의 민족 지학자는 두 번째 문장에 20세기의 인류학자와 반대 개념이 되는 거야. 비교 대상이라고. 요거를 이해를 좀 잘해줘야 돼. 그래야 이 지문이 이해가 가. F와 A와 같은 typically 일반적으로 travel V1 이동했습니다. 먼 지역으로. where의 형광펜 뒤에가 완벽이지. 위치가 나오면 안 되고 사람들이 연구되고 있는 in question 살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보냈습니다. 몇 주를
몇 달까지 그곳에서 끊어. 세 번째 문장은 뭐니? 과거, 민족, 지학자, 연구 방식. 과거, 민족, 지학자, 연구 방식. 그래서 이 문장 가로치고 끼워 넣기 나올 수 있는 거야. however, 역접이 없더라도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역접 관계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문장. they. 그래서 여기서 they를 잘 받아야 돼. 과거의 민족지학자들은 첫 번째 동사 찾아냈습니다. 그 지역의 서양 호스트를 후부터 가로 열어 비즈니스맨까지 친숙했던 주민들과 그 지역을 식민지의 관료, 선교사 또는 사업가와 같은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찾았습니다. 숙박시설을 그들을 통하여 그들 누구야? 서양인 호스트가 되는 거지. 끊어. 이 문장은 지금 무슨 얘기야? 마찬가지야. 과거, 민족지학자, 연구 방식.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은 얘기하는 거야. 어떤 방식이니? 가가지고 아는 사람 좀 붙잡고 숙소 좀 구해줘. 우리 연구하러 왔어. 여기까지는 있잖아요. 첫 문장에 인류학자와 20세기의 인류학자와 어찌 보면 같은 방식이야. 인류학자는 지금 어떤 방식이야? 직접 가서 연구한다. 현장 중심 연구라고 그랬잖아.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그렇잖아. 직접 가서 연구한다. 여기까지는 다 그 얘기야. 동일한 방식이야.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중요한 거지. 비록 they 민족지학자가 at times 가로치고 가끔은 모험할지라도 그 지역 사회를 가이드 없이 끊어주고 이 얼더부터 컴마까지가 바로 윗문장이지. they 그 민족지학자는 대개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현재인과 끊어. 이게 역접이지. 무슨 얘기야? 가긴 가는데 잠깐 있다 오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가서 일한 척만 하다 오는 거지 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더스의 영화편 결론. 그래서 그들의 민족지학자의 관찰은 주로 행해집니다. 그들의 베란다로부터. 그러면 여기서 there부터 베란다가 그렇죠. 빈칸 추로. 베란다로부터 행해진다는 얘기는 직접적 접촉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20세기 인류학자와 초기 민족 지학자들의 연구 방식의 차이야. 연구 방식의 차이. 그래서 20세기의 인류학자는 현장 중심 연구, 직접 가서 막 부딪혀가지고 연구하는 반면에 초기의 민족지학자는 뭐야? 가서 하는 척만 간접적 연구를 한다. 그래서 이게 반대 개념이 되는 거지. 1번 가보자. every 다음에 단수명사예요. 모든 사회는 유지시킵니다. 불평등을. 그래서 that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benefit 첫 번째 동사. 몇몇 집단에게 혜택을 주고 hurt의 두 번째 동사. 다른 집단에게는 피해를 주는. 끊어. 첫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만 살리면 사회적 불평등 지속이야.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된다. 이 글에 소재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예시 1번이야.
타이완에서 사람들은 메인랜드, 본토 중국 출신의 후부터 가로 열어 1949까지 후니까 피플 받아야지 탈출했던 공산당을 1949년도에 여전히 지배합니다. 타이완 원주민을. 이게 이제 지속적 불평등이지. 1949년부터 지금까지 원주민을 지배하고 있다. 두 번째 이시, 격차는 소득과 기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백인들과 유색인종 사이에 지속됩니다. 미국에서. 미국도 뭐야? 차별 굉장히 심하지 않아. as, when이야, when. 고정관념이 reflecting의 동그라미 앞에 살펴. 반영하는 이러한 차이를 발전될 때 they 고정관념은 정당화시켰고 합리화시켰습니다. 근본적인 불평등을 끊어. 주어 동사 목적어만 살려. 불평등을 정당화시킨 고정관념이에요. 불평등을 정당화시킨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뭐야? 내 머릿속에 있는 고정되어진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 당연히 이렇지. 아, 저 사람은 이렇지. 이 사람은 이렇지. 라는 그 고정관념이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있다라는 거지. 정당화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광펜. 첫 번째 연결사 1번. 이 지문도 연결사가 4개나 돼. 여기서부터 계속 연결사거든. 그래서 순서 끼워넣기를 조심해줘야 돼. 이 지문도.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여성들과 유색인종들은 종종 여겨졌습니다. 방식으로. 대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정당화하는 그들의 취급을 어린아이 같고 무지하고 약한 것으로서 그래서 필요 속에 있는 지시와 안내에 끊어. 주어 동사 살리면 정당화되어진 불평등 동그라미. 역사적으로 하도 오래 불평등을 당해가지고 불평등 당하는 사람도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 다음 인팩트의 형광펜 두 번째 연결사. 실제로 사람들은 후에서 가로 열어 males까지 males R이 본동사의 R 믿는 접속사 대 생략 불평등이 자연스럽고 옳다고 즉 견해인 그래서 that부터 또 가로 열어야지 males까지 좀 더 자주 발견되는 구성원들 사이에 지배적 집단의 백인과 남성과 같은 그래서 아래 동그라미 여기 본동사 찾기 문제 주어가 people이다 R이 본동사야 주어 동사가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 특히나 주어와 동사 사이에 콤마나 대시가 있으면 본동사 찾기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 여기 R 자리에 to be가 나오면 틀리는 거야. to be가 안 되는 거지. 특히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항하여. 무슨 얘기야? 지배적 집단 땡땡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동그라미지. 지배층이야. 타고나기에 뭐 양반이야. 왕족이야. 그러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은 하인이네? 태어나 보니. 저 사람은 노예네? 태어나 보니. 그런 생각이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지. 그 다음 문장. 모어로버의 형광펜. 게다가 높은 지위의 집단들이 고정관념이 되어졌습니다. 좀 더 유능한 것으로서. 여기 조심해야지. 아래 형광펜. 별표감이지. 지금 R이랑 그룹스랑 low status 그룹스랑 도치 표시해줘야 되고 도치. R이 이제 대동사라고 해. 이 문장의 본동사가 뭐니? 비동사 플러스 PP 맞아? PPP 맞아? 비동사로 받아준 거야. 학교 시험 문제 이 R 자리 두 나오면 틀리는 거지. 두 안 되는 거야. 지위가 낮은 집단들이 고정관념이 된 것보다 그래서 providing의 형광펜 분사구문이에요. 제공하면서 명백한 정당성을 지위 차이에 대한 그래서 더스의 형광펜 네 번째 연결사 그래서 이때에서 뭐뭐 하듯이 이러한 예시가 보여주듯이 불평등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회를. 다른 집단의 사회 속에서 컴마인드 나오면 끝나라고 그랬지. 두 번째 문장. 그런 다음에 인식하는 사람들은 형성합니다. 고정관념을. 이 집단에 대한 그래서 that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도움이 될 그래서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 다 되지?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두 개가 되는 거지. 첫 번째 투가 생략된 거야. 영속시키고 두 번째 유지시키는 이런 똑같은 불평등을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요지 결론이 되는 거지. 불평등과 고정관념의 악순환이야. 불평등과 고정관념의 악순환. 불평등. 그러니까 A라는 집단이고 뭐 B라는 집단이 있으면 A라는 집단이 B를 계속 하위 취급. 불평등하게 막 부려먹었어. 5년, 1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부려먹었다? 그러면 지배하는 집단은 또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고 그걸 또 지배를 받는 사람도 꽉 박혀 있고 이게 점점 더 악순환이 된다. 깰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사회적 불평등과 고정관념의 상호 강화가 되는 거야. 상호 강화. 불평등을 하거나 겪으면 고정관념이 생기고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고 불평등을 또 하면 고정관념 생기고 고정관념 불평등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지. 2번 가보자. 첫 문장이 이 글의 주제인데 해석도 어렵고 이해도 좀 어려워. 첫 문장 가보자. Nothing. 부정은 동사에다 걸으라고 그랬지. 어떤 것도 꽤 포착하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야. 우리의 혐오감을 낯선 것에 대한 빈번한 대중의 히스테리와 같은 사소하게 바뀌는 것에 대해 외관과 느낌의 제품에 끊어. 무슨 얘기니? 사람들의 히스테리만큼 낯선 것에 대한 혐오감을 붙잡을 수 없대.
즉 무슨 얘기야? 사람들의 히스테리. 이게 낯선 것에 혐오감을 나타낸다. 그러면 첫 문장. 제품의 낯선 변화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야. 제품이 바뀌면 사람들은 혐오감을 나타낸다. 거부감을 나타낸다라는 거야. 두 번째 문장부터 다 예시야. Take the story. 이야기를 가져옵시다. 미국의 과일 기반으로 하는 음료 회사에 손해가 막심한 로고를 바꿔버린 거야. 2009년도에 하나의 전설적인 광고 대행사가 고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디자인하기 위해 그 회사의 로고와 라벨을 목표는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브랜드의 더 현대적인 외관을. 그래서 건해영 강팬 PP는 주어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was랑 이미지 도치 표시. 그래서 was gone. 사라졌습니다. 상징적 이미지가. 빨대를 꽂은 오렌지에 눈에 잘 띄는 색채 배합이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제품 그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지. 이 제품이 여전히 똑같은 과일 주스입니다. 똑같은 상품명을 가진. 이게 되게 쉽지, 그치? 내용물은 같은데 껍데기 바꿔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바나나 우유 하면 뭐 항아리 모양 뭐 이런 게 노란색 이런 게 막 머릿속에 그냥 이미지 화가 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갑자기 야 항아리 버리고 우리 별표로 팔아볼까 하는 순간 사람들 싫어하는 거지. 너네는 그 항아리 모양 때문에 팔리는 건데 그걸 바꾸면 안 팔리는 거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내용물 똑같아도 껍데기 바꾸면 안 산다라는 거지. 그 다음 박스가 난지 보였습니다. 약간 다르게. 그래서 different의 영감펜. 룩은 감각동사랑 뒤에 보어자리. 형용사를 써야지 differently, ly 쓰면 틀리는 거고. 벗의 영광펜하고 역접이라 끼워넣기. 하지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박스를 2주 안에 다시 브랜드화한 회사가 이렇습니다. 20%의 회사의 수익을 망한 거지, 그치? 30일도 안 돼서 출시 후에 이 회사는 첫 번째 동사 새로운 디자인을 잡아당겼습니다. 진열대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돌아갔습니다. 원래 라벨로. 그러니까 적자 본 거야. 엄청난 손실이지. 왜 디자인 새로 하려면 또 돈 들어가고 인력 들어가는데 괜히 바꿨다가 매출 떨어지고 다시 돌아가고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맛본 거지.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30년 전통의 그 광고 대행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예시 2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페이스북이 그것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마다 outcry 항의가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그래서 후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demand 요구하는 return 돌아갈 것을 the way 방식으로 way 다음에 how를 못 쓰지. 문장 들어간 거예요. it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it 페이스북이 여기 used to 부정사의 영광펜 used to 부정사는 어법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지.
뭐뭐 하곤 했다라는 지장, 하곤 했다. 학교 시험 문제 이 뒤에 was 쓰면 틀려. 비동사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was가 안 되는 거고. 있었던 방식대로.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첫 문장이야. 제품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대중들이야. 제품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대중, 사람들 하면 되는 거지. 다음 3번 가보자. 정보는 때때로 퍼집니다. 유행병처럼. 유행병 같이 퍼집니다. 첫 문장. 유행병처럼 퍼지는 정보지. 두 번째 문장. 바이러스처럼 that부터 콤마 가로치고 퍼지는 감염에 의해 정보는 확산됩니다. 입소문을 통하여.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주어 동사만 살리면 입소문으로 정보 확산하면 되지. 입소문으로 정보가 퍼진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메커니즘, 방식은 viral information, 빠르게 퍼지는 정보 확산에 easy v1, 단순합니다. 두 번째 동사. 비교될 수 있습니다. 전통과 함께. 동화나 전설에 그것이 퍼집니다. 전 세계에 오직 입소문을 통하여. 그래서 being retold의 영감펜, past on의 영감펜, 컴마 다음에 아니지 분사구문이야. 다시 언급되면서 수없이 그리고 전달되면서. 그래서 이 문장도 뭐야? 같은 얘기하는 거지. 동화 전달 방식과의 유사성이야. 동화 전달되는 방식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 문장. transferred의 영광펜 분사구문이야. if처럼 만약에 옮겨진다면 더 넓은 기반으로 이것은 의미합니다. 접속사대 생략됐고 만약 오직 10명들이 전달을 받는다면 1세대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은 도달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에 끊어. 무슨 얘기야?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 확산이 되는 거지. 예시가 들어간 거야. 기하급수적 확산이 발생한다. 이러한 엄청난 잠재력은 끌어왔습니다. 관심을 마케팅, 광고 연구자들의 만약에 빠르게 퍼지는 뉴스의 확산이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면 광고의 수단으로서 이것은 큰 장점을 가질 것입니다. 소재가 바뀌었지. 이 문장에서 소재가 바뀌었지. 그래서 이 문장 가로치고 끼워 넣기 나올 수 있는 거지. 위에까지는 뭐니? 계속 같은 얘기야. 정보라는 게 정말 유행병처럼 막 퍼진다.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바로 이 문장에서 뭐야? 적용 사례. 아주 적용하면 좋은 곳. 그게 바로 뭐야? 마케팅 수단이 되는 거지. 광고 수단이 되는 거야. 정보가 유행병처럼 막 퍼지는데 이것을 광고에다가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소재가 바뀐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이야. 이 글의 요지, 결론이야. 전통적 마케팅, 광고, 캠페인, 홍보와 비교하여
후지의 영광펜 뒤에가 완벽이지. 대 들어가면 안 되고 후주부터 위 타임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콤마까지 그 효과가 get 다음에 pp 뭐뭐이 되다 약화되는 시간이 갈수록 효과는 빠르게 퍼지는 뉴스 확산에 자체적으로 강화됩니다. 증가하는 정도를 가지고 전파에 resulting 연관편 컴마 다음에 ing 분사구문이지. result in 다음에 결과고 from 다음에 원인이잖아. 그래서 in 자리에 from 나오면 틀리는 거야. 결과를 가져오면서 지속 가능한 앵커링. 앵커링이 뭐니? 단내림이 되는 거지. 닷을 내리는 거. 정보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무슨 얘기야? 바이럴 마케팅 효과야. 바이럴. 널리 퍼지는 광고 효과. 땡땡. 앵커링. 정보의 앵커링 효과가 되는 거지. 앵커링이 뭐니? 각인 효과. 기준점의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입소문 정보의 확산을 통한 입소문 정보의 확산을 통한 잠재적 광고 효과 플러스가 되는 거지. 잠재적 광고 효과 플러스. 그래서 우리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 일부러 정보를 막 퍼뜨리는 거야. 다음 30강 가보자. 일반적으로 close, 밀접한, 또 closed 나오면 안 되고 닫힌이란 뜻이니까 관계는 between A and B야. between부터 want까지 가르치고 A와 B 사이에 건강과 동물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exist가 본동사고 수일치 조심해야지. 커넥션이 주어잖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주어 S1 올바른 것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wanting S2 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아래 연관편 수일치 문제 wanting 지금 두 개니까 R 쓴 거야.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ay 다음에 how를 못 쓰지? 인위치의 연관편 뒤에가 완벽. 동물들이 유지시키는 동물 스스로를 건강하게 헬스의 연관편 keep 목적어 보어 패턴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 healthily ly 있으면 틀리는 거지. 끊어. 첫 문장 이 글의 주제야. 동물의 건강과 욕구의 관계야. 동물의 건강과 욕구가 뭐니? 동물이 원하는 거. 욕구와의 관계. 동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진다지. 사람도 근데 마찬가지지.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 얘는 뭐 인스턴트를 많이 원해. 자극적인 뭐 카페인을 많이 원해. 그러면 뭐 건강이야. 건강하지 않겠지. 곧 죽겠지, 그지? 나쁜 걸 원하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 다음 동물들은 발전시켰습니다. 많은 다른 방법들을 maintaining 1번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2번 되찾는 it 건강을 다시 it 건강이 훼손되어졌을 때 그래서 ability 1번 능력과 같은 상처를 치유하는
they 동물들이 다쳤을 때. 그리고 여기 병렬 구조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2번이야. 그러니까 ability에 1번 했어? ability에 1번 했니? 그 다음에 여기서 2번이 되는 거지. on 이렇게 병렬 구조라. 놀랍게 복잡한 면역 체계와 같은 감염을 막기 위한 끊어. 두 번째 문장. 건강 회복을 위한 동물들의 생물학적 능력이지. 건강 회복을 위한 동물들의 생물학적 능력. 동물들은 다치고 나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된 거야. 그 다음 문장에 however 연관펜. 이 문장 가로치고 끼워넣기. 소재가 바뀌어. 하지만 they 동물들은 동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be good at 잘하다. 다루는 것을 부상과 질병을 they 부상과 질병이 심지어 발생하기 전에 완전히 소재 바뀌었지. 요건 뭐야? 예방이 되는 거야. 예방. 위에까지 뭐니? 치료, 회복. 요건 뭐야? 예방. 이렇게 소재가 바뀐 거야. they 동물들은 발달시켰습니다. 복잡한 방식들을 예측하고 피하기 위한 위험을 완전히. they 동물들은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o that 뭐뭐하기 위해서 최악이 결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전부 다 선제 조치, 예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 they 동물들은 시작합니다. 원하기를. 그래서 start 다음에 뭐 투부정사 ing 다 되는 거지. things 어떤 것을 that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필요할 그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나라의 법비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의 미래. 그래서 이 글의 주제 동물들이 건강 유지하는 방식. 동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 땡땡. 두 가지가 나왔지. 첫 번째 회복, 두 번째 예방 하면 끝나는 거지. 다친 다음에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방식이 있다. 다음 1번. 칼로리, 열량 수치와 그리고 라벨, 정보 표기는 콤마 삽입구문 그것이 보이기에 항상 형성되어졌습니다. 사회적 불안감에 의해 비만에 대한 끊어. 첫 번째 문장. 비만 불안감에 의한 열량 기입이야. 칼로리가 왜 써있겠어? 우리 모든 식품 사면 칼로리 다 써있잖아. 100g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써있잖아. 비만이 생길까봐 그런 거지. 두 번째 문장. 그리고 Y를 반면으로. 그래서 이러한 표시가 두 강조야. 반영하는 반면에 수치를 열량의 특정 식품 안에서 끊어주고 they, 라벨, 그 표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량 가용성을 즉 열량의 수치 그래서 hour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략된 거지. 우리의 몸이 실제로 대사시킬 수 있는 이 식품으로부터 끊어.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 열량 정보 표시의 문제점. 열량 정보 표시의 문제점. 땡땡. 열량 가용성 미반영이 되는 거야.
열량, 가용성, 미반영.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섭취해도 사람마다 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뭐 근육량에 따라 몸무게에 따라서 그 열량의 가용성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 다음 대학교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원인 G라는 사람이 주장합니다. 접속사래. 이해하는 것은 열량의 가용성을 핵심입니다. 이때 투가 이제 전치사 투야. 그래서 뒤에 동명사 형광펜, 동사원형 안 되고 이해하는데 과학을 체중과 신진대사에. 그럼 세 번째 문장은 뭐니? 신뢰성을 올려준 거지.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잖아. 어느 대학교 교수가 어느 대학교에 뭐 항상 좋은 대학교야. 신뢰성을 올려준 거지. 지금 세 번째 문장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열량 가용성 이해의 중요성이 들어온 거지. 열량 가용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100g당 칼로리는 안 중요하고 이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막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거를 잘 써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 열량 가용성은 양입니다. 열량에 그래서 대부터 콤마 가르치고 실제로 추출될 수 있는 과정 동안의 소화와 대사에 수치가 아니라 열량에 그래서 대부터 끝 가르치고 가두어진 그래서 R 또 수일치 조심해야겠네. 칼로리 받은 거지 칼로리. 그 음식 안에 끊어. 요건 뭐야? 열량, 가용성, 정의가 들어갔지 정의. 그래서 내레이스의 형광펜 즉 다시 말해서 Y를 반면으로 음식이 가질 수 있는 반면에 100칼로리를 이 음식 안에서 우리의 신체는 소화시킬지 모릅니다. 오직 일부를 이것에 여기서 도수가 뭐니? 그 칼로리 얘기하는 거지. 그에 따라서 accordingly 형광펜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뭐 이런 뜻이야. Y가 주장하기에 결론 모든 열량의 수치는 모든 영양 성분 표시와 식당 메뉴상에 최악의 경우에 잘못된 거고 at best 기껏해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지. 문제점이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열량 정보 표시의 문제점 열량 정보 표시의 문제점 땡땡 가용성 미기재 하면 끝나는 거지. 열량의 가용성을 기재하지 않았다. 2번 가보자. 두 지문 남았지? 바짝 집중해보자. 뷰잉의 형광펜 분사구문이야. 영화를 볼 때 for를 주어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상황을 내면화하기 위해 이때 가져진 주어 알 수 있습니다. 접속사 that 이투 가져진 주어 for를 주어처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동일시할 또는 심지어 전혀 나래를 전혀 주인공과 함께 끊어 첫 문장 영화 이해를 위한 주인공과 동일시 X가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영화를 딱 보는데 그 영화를 이해하려면 주인공과 막 100% 동일시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내가 뭐 바둑 영화를 볼 건데 내가 바둑을 못 둬. 그럼 그 바둑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할까? 충분히 이해하겠지, 그치? 그냥 다 사람 사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얘기잖아.
100% 주인공과 동일시할 필요 없다. 두 번째 문장. 인디드의 영감편 사실상 관객은 오직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have a sense라고 하면 이해하다. 그러니까 뭐 make a sense, have a sense, 뭐 이치에 맞다, 이해하다 뭐 이런 뜻이야. 왜 그 주인공의 반응이 적절한지 그들의 상황 속에서 여기가 핵심이지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Y부터 끝까지 가로 여기 빈칸처럼 들어와도 괜찮은 문제야. 이 질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 상황 속 적절한 주인공의 반응 동그라미. 그 상황 속에 주인공의 적절한 반응을 이해하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와, 저 주인공 힘들겠다, 기쁘겠다, 슬프겠다, 아프겠다. 그것만 공감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것을 예를 들어 공포 영화라는 점에서, 그래서 respect가 관점이란 뜻이 있지.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 가장 쉽게 초자연적 존재가 등장할 때 우리가 압니다. 왜? 예를 들어 한 등장인물이 도망갈지도 모르는 유령이 나오는 집으로부터 끊어. 적절한 예시 나왔지. 내가 뭐 좀비 영화나 뭐 유령 영화를 볼 건데 막 주인공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 막 굳이 뭐 숲속 가서 보고 막 밤에 보고 그래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대낮에 봐도 알 거 아니야. 집에서 봐도. 핸드폰으로 봐도 알잖아. 유령 나타났네? 도망가야지. 좀비 나타났네? 무섭겠네. 이것만 알아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보편적인 감정을 이해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특히 상황에서 웨어의 영감펜, 뒤에 완벽, 위치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똑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그 주인공과 끊어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 등장인물들이 위부터 왓츠인가로 치고 왓츠리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략된 거지. 우리가 보고 있는 find, 알아차리는지 초자연적이거나 끔찍한 괴물을 비정상적이라고. 그래서 unnatural 형광펜 find 목적어 보어 패턴이야. 보어 자리라 형용사 써야지 여기 부사 ly 쓰면 또 틀리는 거라고. 그래서 respect가 관점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지. 관점에서 질병의 영화 속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동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주인공과 understand 1번 이해하기 위해 그 다음에 2번 내면하기 위해 그들의 반응을 질병에 대한 오직 접속사 대 질병과 질환이 is의 동그라미 수일치 질병과 질환은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is 단수동사 들어왔지. 보편적 위협이라는 끊어. 뭐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뭐 암에 걸렸어. 그거를 뭐 이해하기 위해서 나도 암에 걸려줘야 되는 거야? 아닌 거잖아. 암 걸렸네, 슬프겠네, 곧 죽겠네. 이 정도는 다 아니까. 그 다음. 그래서 therefore의 영광편 두 번째 연결사. 그러므로 등장인물의 반응은 종종 가장 강력한 공감적 요소가 됩니다. 영화에서.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결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영화에서 공감해야 할 요소, 땡땡. 보편적 등장인물의 반응이야. 보편적인 등장인물의 반응.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했고 3번 가보자. 첫 문장이 주제문이야. 해조류는
알려져 있습니다. 해조류의 사용으로 다양한 활용 속에서 끊어. 그래서 이 글의 주제 해조류의 다양한 활용도예요. 해조류의 다양한 활용도. 이 글의 주제예요. 그래서 빙의형과 한펜 분사구문이고 여기서부터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유기체이면서 해양 먹이 사슬 속에서 대의 해조류는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동물들에게 물속과 땅속에 있는. 두 번째 문장 뭐니? 영양분 제공이지. 대의 해조류는 사용되어집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즉 향료의 첨가물로서. 첫 번째 이제 1번 혈당을 감소시키기 위해. 2번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 감기와 기침을 위한. 그리고 3번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또 동물의 사료로서 4번 전부 다 그 뭐뭐로서 사용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넘버링 그냥 쭉 하면 되겠지, 그지? 원료로서 바이오 연료에 5번인가? 그다음 뭐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뭐 계활화를 위해 뭉축화를 위해 그리고 안전한 재료로 처리를 위해 폐수에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쭉쭉쭉쭉쭉 가는 거지. 이게 바로 뭐니? 예시. 다양한 활용에 대한 예시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Y를 반면에로 해조류가 다양한 사용을 갖고 있는 반면에 대의 해조류는 첫 번째 동사 고려되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라고. 두 번째 동사 발견되어집니다. 건강을 향상시킨다. 해양 생태계 where의 영과 앞에 뒤에 완벽이지. 위치 나오면 안 되고. 대의 해조류가 자라나는. 끊어. 이번엔 또 뭐 나왔어? 친환경성이지. 친환경성. 환경에 좋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의 해조류는 도움이 됩니다. 경제와 해양 생태계에. as를 because 왜냐하면 대의 해조류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터전을 해양 생물을 위한. 마지막 문장. 해조류의 존재는 또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물로서. 해저의 어선에. 그렇게 함으로써 protecting의 영과 앞에 분사구문이지. 보호하면서 해저와 취약한 환경을 그 지역에. 그래서 이 글의 주제 해조류의 다양한 활용도 플러스 장점이야. 장점. 이렇게 해서 30강까지 수능 특강 다 완료를 했고 오늘이 이제 5월 23일 금요일인데 기말고사가 진짜 뭐 한 달 남짓 남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한 학기의 등급은 기말고사로 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뭐 5점 더 맞았니, 뭐 5점 더 뭐 내려가니 이거보다는 남은 뭐 수행평가와 기말고사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선생님이 고3을 한 10년간 가르치면서 이 등급이라는 게 2학년 때부터 올랐던 학생들도 많이 보게 돼. 근데 오히려 중간고사 잘 봐서 또 떨어지는 학생도 많이 봐. 그래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야. 왜 그럴까? 당연히 영어만 보다고 해도 지금 시험 범위가 어때? 몇 지문인 것 같니? 100지문이 그냥 넘지, 그치? 근데 한 지문 한 지문 막 가벼워? 막 술술 막 춤추면서 읽어? 아니지. 어떤 것은 야, 이게 해석본을 봐도 이게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게 조금 섞여 있잖아. 모든 지문이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서 시간이 무지하게 뺏기는 거야. 근데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 과목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돌겠는 거지. 중간고사 때야 상대평가가 몇 과목 안 돼서 그래도 그거에 좀 집중하면 점수가 좀 뜨는데 웬걸 지금 기말고사 한 달 남았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머리도 딱딱 아프고. 맞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많이 좀 아껴줘야 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를 추천하냐면 어차피 학교에서도 어떤 진도를 영어 시험 시간에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이 학교의 영어 시간은 너무 느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시간에 몇 지문 아니라고 하면 선생님 저희는 2지문에서 3지문이요. 더 느린 데는 막 한 지문하고 끝났어요. 아니면 오늘 뭐 하다 그냥 수업 안 했는데요. 뭐 이렇게 이런잖아. 그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뭘 추천하냐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일 학교 가는데 뭐 2교시가 영어야.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 일단은 막 정각이 뿅 하고 나타나지도 않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오늘 몇 강 나갈 차례야. 뭐 27강 나갈 차례야. 그러면 27강을 미리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어차피 오늘 여기 나갈 차례니까 여기 단어부터 외우자. 내 속도에 맞추는 거지. 오늘 이 50분이라는 영어 시간에 27강 난 마스터를 해야지. 그럼 내 속도에 맞춰서 단어를 외우고 내 속도에 맞춰서 나는 1번 지문 나갈 때 1번 지문을 선생님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그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지문을 뭐 5번을 읽든 10번을 읽든 15번을 읽든 내 속도대로 나가는 거지. 그래도 충분히 수업은 잘 들려. 왜 잘 들리냐?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었고 이거를 학원에서도 배웠고 자면서도 잠깐 들었고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또 수업이 잘 들리는 거야.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지문에 대한 여러 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자습 시간에 있으면 오늘 27강에 대한 수업 나간 거 그때 그냥 다 풀어보고 틀린 거 다시 옮겨놓고 이렇게 시간적 세이브를 하면 충분히 주어진 시험 범위를 남들보다는 훨씬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재밌는 게 1등급 맞은 중간고사 때 1등급 맞은 상위권 학생들도 엄청 떨려 무서워. 니네들 이제 생각에는 막 2, 3등급 이제 그 밑에 권 애들은 쟤네 부럽다. 어떻게 저 점수 맞았지? 진짜 어려웠는데 어떻게 90점 맞았지? 80점 맞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90점 이상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걔네도 떨리고 무섭고 어렵고 힘들어. 왜냐하면 지문이 100지문 넘어가면 토할 것 같거든. 선생님 보고 시험 보라고 해도 이거 힘든 거야. 왜? 이거 단어량도 많고 지문량도 많거든. 이거 문제 풀려면 엄청 많이 풀어야 되잖아. 그게 또 막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단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엄청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춤추면서 공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힘들고 어려워. 근데 여기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루에 5지문씩 6지문씩 마스터해야겠다 이런 계획하에 시간을 절약해서 하면 남들보다 점수는 잘 뜰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선생님 뭐 진도가 너무 빨라요. 주 4회 수업인데 하루에 8지문씩 하면 4, 8에 30이 32지문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런 질문하는데 매년 나온 질문이라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풀 시간이 없어. 니네가 생각해봐. 이렇게 하루에 8지문씩 딱딱 끊어가지고 수업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선생님이 이런 수업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고2도 하고 고1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나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선생님이 10여 년간 고3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속도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건 맞는 거고 지금부터는 각자 학교별로 또 시험 범위 다 달라. 근데 선생님이 단 한 번도 안 해준 적 없잖아. 독해야 독해 빼서 다 해주고 영상 다 찍어주고 책 다 만들어주고 맞아? 모의고사 5월 거 나오니 이미 자료 5차까지 다 있어. 출력만 하면 돼. 6월 거야 당연히 만들 거고 이미 선생님은 준비를 다 끝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속도에 맞춰서 좀 공부 좀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마지막 대박을 한번 터쳐보자고. 오늘이 5월 23일인데 한 달 남았거든. 그러니까 하루하루 좀 이전에 미뤘던 거 그냥 막 나 어떡하지? 25강부터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오늘 밤에는 뭐 해야 돼? 29강과 30강만 파면 되는 거야. 맞아? 내가 자기 전에 선생님 말대로 오늘 밤 좀 피곤하더라도 금요일 밤이니까 8쯤은 좀 공부하고 자야겠다. 금요일 밤이니까 8쯤은 공부하고 문제까지 좀 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과 행동이 있다면 무조건 기말고사는 잘 나와. 근데 최악의 경우는 뭐야? 오늘 굉장히 좀 피곤한데? 한번 자볼까? 토요일에 딱 일어났는데 또 왜 모의고사 하지? 왜 독해하지?
어떡하지? 또 쌓였네? 이러면 무슨 적금도 아니고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늘 8개 나갔으니까 8개 좀 공부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지금 정확히 16분 남았는데 8질문 한번 읽어보자.